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네, 이번 수업은 배당 연습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서 우리가 수업하는 시간입니다. 네, 몇 가지 사건을 수업했는데 배당을 연습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배당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특별히 한 시간을 할애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 수업은 유튜브에 강의가 있으니까 그 수업을 꼭 보시고 이 연습 수업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으로 2017타경 9946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먼저 한번 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타경 9946 3번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1번 물건, 2번 물건, 3번 물건이 있습니다. 1번 물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금사동에 있는 공장입니다. 그리고 2번 물건도 금사동에 있는 공장입니다. 그리고 3번 물건은 사직동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회사가 공장을 보유한 회사가 이 주택을 매입했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그 세 가지 부동산이 다 경매에 넘어가면서 같이 경매에 넘어간 경매로 매각될 예정인 주택.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될 채권자들이 이 1번 물건에도 있고 2번 물건에도 있고 3번 물건에도 있을 겁니다. 이 채권자들이. 그러니까 배당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전부 동시에 배당한다는 가정하에 이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업 시간은 이것을 전 사건을 다 해서 배당 수업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그동안 해왔던 경매 지식 수업만으로는 이거 다 이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다른 수업을 더 많이 들으셔야만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사건만 일단 분석을 할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모든 배당 분석과 관련된 다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꼭 참석하셔서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사건만 제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직동,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단독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 이건 전용이 아니겠죠. 토지 면적 51.8평이고 건물 연면적이 53.8평이고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 즉 이 토지와 이 주택 전체 이것을 다 매각한다는 뜻입니다. 사건 접수는 2017년 10월 10일자 오래됐습니다. 이 감정가는 2017년에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보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시세보다 훨씬 낮을 수도 있다. 그리고 소유자 쿨앤쿨 주식회사, 채무자 쿨앤쿨 주식회사 같은 사람입니다. 채권자는 주식회사 대한냉기, 뭔가 이 냉장고 관련 이런 쪽 사업을 하신 분이고 그들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물론 은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업에 있어서 물건과 용역을 제공하고 그리고 돈을 받아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거래 관계에 있어서 돈을 주지 못한 그런 채권자들이 있다. 그들과 이 집에 살고 있는 점유자, 이 점유자와 이 여러 가지 사업 그리고 은행과 관련된 이 채권자들이 경쟁해서 돈을 받아갈 것이다. 돈을 어떻게 나눠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낙찰자에게는 누가 어떤 영향을 어느 만큼 미칠 것이다.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배당 분석입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낙찰자가 무엇을 인수하고 얼마 만에 금전적인 배상, 그러니까 인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물건이길래. 이렇게 생긴 단독주택입니다. 이런 골목 제일 안쪽에 있고 2층 집이고 일부 제시의 건물, 제시의 부분도 있고 마당에 나무도 있고요. 자, 이렇게 물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주택가 안에 있는 단독주택이다. 물건 현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독주택이라서. 물건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배당과 관련된 수업이고, 그 배당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 분석을 해야 되고, 그 권리 분석을 하고 배당을 분석하고 난 이후에 낙찰가도 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인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물건의 가치만 보고 낙찰가를 계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권리 분석이 우선돼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그럼 권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누가 살고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임차인 박현지 그리고 홍가연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1층과 2층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증금 7천과 9천 그리고 각각 전입일과 확정일 배당 요구 다 있습니다. 누구는 대항력이 있고 누구는 없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이따 분석을 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 합계는 1억 6천이고 전입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박현지, 홍가인 세대가 전입돼 있다. 소유자가 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의 대표자라든지 그 법인의 이해관계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증금을 준 전세입자가 두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 이 전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어떻게 배당받느냐가 이 낙찰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이 사건 분석의 포인트입니다. 이 사람들. 그럼 이 보증금의 배당이 이 이해관계자들의 배당과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 사건 배당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근저당, 부산은행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4억 8천. 그리고 주식회사 대신 종합상사. 자, 이까지만 오면 대충 이해가실 겁니다. 이 근저당 1번과 이 근저당 2번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미 4억 8천, 실제 대출된 금액은 4억일 겁니다. 지금 감정가 3억 3천, 5천 이렇습니다. 그 3억대 물건이 이 1번 근저당도 다 배당이 되지 않을 거다. 물론 1번 사건, 2번 사건, 3번 사건 이거 동시 배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이 재단에 합쳐서 다 나눠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계산하면 여러분들한테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업된 내용만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끊어내고 이것만 가지고 수업한다고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사업 연체이자가 있으니까 뭐 4억 8천이라고 가정할게요. 4억 8천. 이 돈만 돌아가면 다 돌아가지도 않죠. 배당은 끝나는 겁니다. 끝. 즉 이 밑에 있는 권리관계 채권자들은 정말 돈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다. 물론 다음에 한번 수업하겠지만 이렇게 중복 경매가 있는 경우 보십시오. 강제 경매로 주식회사 대한행기가 넣었는데 또 센츄리 산업이 넣었습니다. 즉 대한행기가 무효되면 경매 절차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또 경매에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또 얘가 못 받게 되면 또 중단되기 때문에 부산은행이 또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채권 최고금액 16억 8천. 즉 부산은행은 배당 분석해보니까 센츄리 산업 너 돈 못 받고 이것도 안 되고 내가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겠죠.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자료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법원, 그 돈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들, 법원에 신청했겠죠. 그리고 소유자, 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 그들이 얽혀있는 이 자산, 그리고 이 안에 살고 있는 뭔가 점유자,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두의 관계가 얽혀서 정말 얽혀서 그들의 관계 안에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권리가 나중에 낙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낙찰자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주의 깊게 분석해야 될 게 이 점유죠. 점유. 이 사람들이 이 채권자들한테 밀려서 배당을 못 받게 되면 이 배당 못 받은 금액이 이 낙찰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이 권리 분석의 거의 8할 이상입니다. 네. 거의 다죠. 제일 중요한 권리입니다. 물론 유치권, 가처분, 법정지상권 여러 가지 또 부동산 관련해서 또는 어떤 이런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어떤 다툼, 권리 분석이 있겠지만 이런 배당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채권자와 점유자 간에 어떻게 배당을 나눠 가져갈 것이며 이 배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낙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또 점유자니까.
명도를 해야 될 대상자니까. 자, 그거라는 거죠. 이 사건은 바로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내용 사건입니다. 배당 순위에 대한 수업은 배당 순서 온라인 수업이 있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이 배당 순서에 대한 수업을 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1순위부터 9순위 배당을 합니다. 이 사건도 그렇게 적용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등기 현황에, 등기상에. 두 번째, 주식회사 대신종합상사 있습니다. 그리고 센츄리산업이 있고, 또 하나은행이 있고, 그리고 등등등등 있는데, 이것이 채권 최고금액 4억 8천입니다. 이 집값은 3억 초반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1층, 이 사람이 2층이 7천만 원, 그리고 1층이 9천만 원. 이 배당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 집값으로 이거 1순위 부산은행도 다 못 가져갑니다. 즉 대신 종합상사부터는 사실상 배당이 없죠. 즉 부산은행 그리고 이 임차인 이들 간의 배당 전쟁이죠. 배당 전쟁. 배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게 있죠. 순서 보십시오. 전입일 2017년 3월 23일입니다. 2017년 3월 23일. 그리고 1층에 있는 홍가연 씨는 2012년 2월 20일입니다. 2017년과 12년 1순위 근저당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과 2017년 있습니다. 세입자. 대출은 언제 나왔습니까? 2016년 8월 4일입니다. 8월 4일. 2016년이면 이 사이죠. 즉, 이 사람은 대학력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2016년. 대학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돈 못 받습니다. 2017년 7천만 원. 이 금액이 커서 소액보증금도 안 됩니다. 즉 10원도 못 받죠. 7천만 원 모두 못 받고 명도 대상자 명단에 오릅니다. 대학력 없습니다. 이 사람은 2012년이니까 대학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 배당을 해줘야 되느냐? 돈 다 받느냐? 배당재단에서 돈 못 나갑니다. 왜? 확정일자 이 날짜로 배당 순서를 정하죠. 이 전입은 대항력이 있고 없고만 결정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이 돈을 새로운 주인이 내줘야만 집을 비워줍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돈 10원도 못 받고 나가야 됩니다. 이 전입일이 이 사람의 돈 9천만 원을 살렸습니다. 이러한 집에 9천만 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이 돈이 이 사람이 차곡차곡 모아온 재산의 대부분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나 인생을 살린 거죠. 이 전입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느리지만 전입일이 있기 때문에 홍가연 씨는 9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9천만 원에 대한 보장은 채권자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배당재단, 낙찰 대금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 낙찰자, 이 낙찰자가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배당에 의해서 홍가연 씨는 낙찰자의 9천만 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배당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배당은 물론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된 거지만 배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건을 배당해 보겠습니다. 배당순위, 영순위의 경매 집행비용 대략 한 300이라 가정했을 때 경매 처음 신청한 대한행기 받아가겠죠. 물론 배당기는 다른 배당은 없습니다. 경매만 집어넣어준 거죠. 이 비용으로 경매를 진행했으니까. 1순위 필요비 유익비는 뭐 신청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없습니다. 근로자의 최종 3개월 임금 이 사건에는 없습니다. 최종 3년간 퇴직금도 없고 재보상금도 없습니다. 3순위 당해세도 없고 뭐 기타 없습니다. 4순위 담보권보다 빠른 공과금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누구? 담보권, 근저당,
4억 8천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다른 건 의미가 없습니다. 배당해 볼게요. 2억 7천에 낙찰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억 7천. 2억 7천. 감정이 대략 3억 6천이죠. 3억 6천 정도. 죄송합니다. 3억 6천에 낙찰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왜? 1층 세입자 9천만 원. 이 9천만 원을 인수해야 되죠. 그러면 이 낙찰 대금 2억 7천에 낙찰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어떻습니까? 배당이 안 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 9천만 원은 인수. 그러면 낙찰자는 이 집을 얼마에 매입한 것과 같은 효과냐? 2억 7천 더하기 9천이니까 3억 6천에 이 집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집은 3억 6천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나는 3억 6천 입찰하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배당을 해보니까 9천만 원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9천을 빼고 2억 7천의 낙찰을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내가 매입하는 금액이 3억 6천이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3억 6천에 그냥 바보같이 썼다. 그러면 부산은행이 어떻습니까? 이게 부산은행이죠. 근저당. 부산은행이 다 가져갑니다. 부산은행이 3억 6천 다 가져가고 또 9천만 원 인수. 그러면 최종 매입가는 4억 5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세보다 훨씬 더 주고 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배당을 사전에 해봐야 된다는 거죠. 누구 배당을? 예상되는 낙찰가 범위 안에서 못 받는 애들 거는 필요 없고 받을 수 있는 그 상위권에 있는 애들에 대한 배당, 그리고 여기서 점유자가 못 받아서 나한테 인수시키게 만들어버릴 그런 배당, 그것에 집중해서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 권리 분석입니다. 부산은행은 낙찰되는 대금에 경매 진행한 비용 대략 한 3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이 비용 빼고 전부 다 배당 부산은행을 다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도 부산은행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배당 못 받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것은 홍가연 명도입니다. 7천만 원, 죄송합니다. 박현지 2층 7천만 원. 이 사람은 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왜? 이 7천만 원 다 날리고 그저 집을 비워줘야 될 아주 억울하고 가슴 아픈 그런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 명도해야 됩니다.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프고 부담스러웠겠죠. 사람인데.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대단한 명도 저항이 예상될 수도 있는, 누가 이 사람을 컨설팅 해주느냐에 따라서, 조언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태도가 바뀔 거고, 낙찰자는 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버티면 돈 좀 줄 거야. 그럼 이 사람한테 엄청나게 버틸 거고, 또 어떤 사람이 버텨봐야 소용없다. 가슴만 아프니까 그냥 적당한 시기에 한 2, 300 정도 이상하면 받고 비워줘라. 뭐 그렇게 컨설팅 받았다면 그냥 협조해서 조금 받고 나가겠죠. 이 사람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명도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홍가연 1천, 9천 보증금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 내줘야 될 9천 사이좋게 재계약할 거면 해. 나중에 나갈 때 또 9천 줄게. 아군도 적군도 아니, 그냥 주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누가 이 관계를 이렇게 만들었냐? 배당과 관련된 적용되는 법들이 이렇게 이 사이를, 낙찰자와의 사이를 극과 극으로 갈랐습니다. 배당을 이해해야 낙찰자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고 협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배당을 이해해야 되고, 입찰 전에 대략적인 배당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분석해야 된다. 이것이 제 수업의 가장 중요한 점, 강조할 점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소유자는 거주하지도 않고
그냥 물건 날리는, 이 물건만 날리고 이 채권자들하고 앞으로 남은 다툼만 있겠죠. 낙찰자하고는 관계가 없다. 채무자도 없다. 우리는 이 임차인, 그 중에서도 돈을 못 받는 박현지 이 세대만 집중해서 명도하고, 그리고 이 홍가연 세대는 인수해서 잘 마무리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배당은 그 사건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이후 낙찰자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사전에 예상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배당 분석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꼭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이것이 제가 강조하는 점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